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외버스 기사들이 과로에 시달리며 잇따라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광주시장 후보들의 노동 공약을 비교했습니다. 후보에 따라 우선순위와 내용이 달랐습니다. 판문점 연회장에 작품을 전시한 작가와 빵 만드는 가수 등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장위고 광주시 교육감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밭일을 하고 돌아오던 노인들을 태운 버스가 도로 아래로 추락해 8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영암군 신북면의 한 도로에서 15명을 태운 미니버스가 도로 옆 3m 아래로 추락한 건 어제 오후 5시 25분쯤. 2차선에서 달리던 미니버스가 왼쪽 차선에서 앞서가던 코란도 승용차를 추돌한 뒤 오른쪽 가드레일을 뚫고 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72살 이모 씨를 포함해 8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수 환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환자 중증도 분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사망하고 중상자를 먼저 구분을 해서 구급차로 분산 배치 조치하였습니다. 버스 탑승객들은 60에서 80대의 이웃 여성 노인들로 일당을 받고 영암에서 무수학 작업을 마친 뒤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부터 작업을 시작했던 이들은 일을 마치고 출발한 지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추락하는 과정에 가드레일과 가로등 등 구조물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비 6대, 왼쪽 갈비 6대가 나가갖고 속 간 핫발을 다 찔러버렸대. 근데 완전히 지금 사람이 살아도 사람 아닌 것 같아, 이제 나선다 계속. 직진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의 음주나 졸음운전 여부, 탑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현장 감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노동조를 맞아 광주 MBC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특별기획을 준비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최장시간 노동국가에 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그 첫 번째 순서로 밤낮 없이 고강도 노동이 투입되는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이 쓰러지고 있는 실태를 보도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8년째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58살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산재, 광주, 목포, 해남, 동서울을 왕복해 1,800km, 하루에 11시간 넘게 운전해야 하는 1박 2일 장거리 노선을 달린 직후였습니다. 그 뒤 업무에 복귀한 김 씨는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광주 강릉 노선을 달리다 운전 도중 다시 이상을 느껴 119에 실려갔습니다.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랬나, 그런 내가 인생 여기서 마무리된가 보다 그런 식으로. 같은 회사 연모 씨 역시 지난 3월 어지러움증을 참아가며 1,800km 장거리 운전을 한 다음 날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져 산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운행하는 거 보면 하루에 6시간 이상 잘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그렇게 못 자고 항상 나와서 대기 상태, 긴장 상태에 있는 거고.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오랜 시간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전기사들. 휴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다지만 터미널 상황에 따라 휴게 시간이 몇 시간이 주어지든 전혀 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들쑥날쑥입니다. 특히 악명이 높은 동서울 터미널에선 버스를 세워둘 공간이 없어 휴게 시간 내내 터미널 주변에 배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오면 진짜 반은 죽죠, 반은 죽어. 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차에 있어가지고 봐보세요. 좀 빼고 또 좀 빼고. 그러니까 어디 가들 못해요. 지금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도착해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있어요. 이러한 버스 기사들의 피로도와 건강 이상은 대형 사고와 직결될 수 있어 위험성이 높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버스 등 운송업에서는 35건의 과로사가 발생했고 10,000명당 과로사율은 다른 업종의 3배였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과로사와 졸음운전 사고 위험 때문에 정부도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주당 52시간을 지키도록 법을 손질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고강도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없어지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심야에도 휴일 명절에도 일하는 버스 기사들. 그들의 하루 일정은 실제로 운전대를 잡는 일 외에도 출근해서 차량 배차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 등으로 빡빡하게 채워집니다. 중간중간 휴게 시간이 주어지지만 버스를 운행하는 도중 차가 막히거나 터미널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엔 그나마 있는 휴게 시간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출발하셔야 돼요? 네. 휴게 시간 없이요? 없이 이것이 휴식 시간이에요. 백 도는 것이. 문제는 이런 시간들은 일한 시간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행한 거리로 계산해 임금을 받는 주행수당제가 적용되고 있어 대기 시간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한 연장 근무 등은 근로시간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 연휴 때 차량 이동이 많아져가지고 서울에서 광주를 운행을 하더라도 그때는 최하 4시간, 5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일을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받는 임금은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법률 개정도 현장에선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행수당제가 고쳐지지 않는 한 장시간 대기나 교통체증에 따른 노동 피로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폐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간에 노사 간의 별도의 추가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회사들은 문제의 주행수당제가 노사 합의 사항이고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 특성상 업계에서 두루 쓰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사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가 어떤 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있어서 2017년 8월에 34명을 채용을 했고요. 노선을 감차하고 감회해서 노선 합리화를 좀 많이 시켰습니다. 한편 주행수당제 때문에 버스 기사들이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노사가 법정 다툼을 벌여왔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와 미세먼지가 해소돼 한층 쾌적하겠는데요. 오늘 낮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곳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2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낮 기온 18도로 더욱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고요. 또 오늘 오전까지는 내륙과 해안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가 18.7도, 영광이 17.6도로 아침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21도, 담양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이 18도, 영암 21도, 장흥 22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곡성과 구례가 22도, 보성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의 노동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광주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노동정책을 보면 어렴풋이나마 그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광주시장 후보 3인의 노동정책과 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이용섭 후보는 노동보다는 일자리와 경제를 강조합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2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여기에 노동정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맞춰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의당의 나경치 후보는 청년과 여성 공약 등에 이어서 노동정책을 4번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정의로운 청년도시, 저 나경채와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노동조합 조직률 20% 달성, 노동재단 설립,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복지에 관 건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중당의 윤민호 후보는
10대 공약의 첫 번째가 노동조합 조직률을 50%로 높이는 겁니다. 노조 결성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노동 공약으로만 10가지를 따로 발표했는데 공공부문 민간위탁 폐지와 직접 고용,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자리와 노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지만 어느 쪽을 먼저 들여다보는지 후보들의 시각 차이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아시아문화원이 도슨트와 교육 강사 등 현장 운영 인력 8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은 최근 노사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파견직과 용역직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4월 30일자로 계약이 끝나는 현장 인력 81명을 우선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기간이 남은 파견직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광주에서 지방선거 승리 대책을 모색합니다. 민주평화당은 오늘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 출동한 가운데 광주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승리 전략을 논의합니다. 또 민주평화연구원 창립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열어서 평화당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전략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광주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장유구 광주시 교육감과 3선 도전하는 각오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셨는데 언제 하셨죠? 네, 어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동안 교육 혁신을 강조하셨는데 지난 8년간 얼마나 이루셨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교육 혁신 정책들을 펼쳤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우선 학교에서 촌지를 없앴고요. 또 초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2개 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또 빛고울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또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폐지하고 자사고 같은 특권학교도 없앴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 교실을 운영해서 수업을 혁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후보들은 8년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목표 어떤 걸로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는 입시 경쟁 교육을 혁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확 바뀝니다. 이 입시 경쟁 교육을 혁파하고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이라도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광주시 교육청이 남북 교육 교류 기획단을 이제 기획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거는 말씀 그대로 남북 간의 교육 교류 협력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획단입니다. 네. 단장은 교육국장이 맡고요. 그리고 통일교육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포함되는 그런 기획단을 만들어서 수학여행 등 그 외에도 학생과 교원들의 남북 교육 교류 협력 사업을 준비하는 기획단입니다. 또 이제 학교에서 통일교육 주간을 설정해서 통일교육과 판문점 선언 계기교육, 평화교육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기획단입니다. 그렇군요. 이 통일교육 주간까지 만들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계획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빠른 시각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좀 빠르다, 성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우리 한반도는 몇 달 전만 해도 날마다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이 만나서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요. 이것은 비핵화, 그야말로 한반도를 평화적
지역으로 평화 지역으로 만들겠다 하는 선언인데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 간다면은 아주 이른 시일 안에 학생들의 수학여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준비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물론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안전이 담보돼야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다른 교육감 예비 후보들도 혁신을 최근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장희국 교육감께서는 다른 후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앞으로 4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60년간 이어온 교육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참 천재이루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교육 적폐인 입시 경쟁 교육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동안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진보 혁신 교육의 마중물을 길러온 저 장희국이 가장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부모님들도 공감할 수 있는 혁신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린이에게 빵을 만들어주기 위해 10년 넘게 공연을 해온 가수 김원중 씨는 꿈을 실현할 기대에 부풀어 있고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씨의 작품은 남북 정상회 연회장에 전시가 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통일의 염원을 담은 고 문명란 시인의 노랫말을 감미로운 생리에 실었던 직녀에게 아름다운 노래로 시대의 메시지를 담아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 김원중 씨는 빵을 만드는 가수기도 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만들어주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10년 넘게 달거리 공연을 해온 그에게 광주 시민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남과 북의 길이 닫혀버린 보수 정권 동안에도 공연 수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해온 김원중 씨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를 자동차로 횡단하며 로드 공연을 갖는 대화합의 장정에 오르는 겁니다. 일목마다 거기서 만나는 그쪽 사람들하고 같이 평화를 노래하고 그런 공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다란 병풍 안에서 산과 산들이 서로를 연결하고 그 위에서 남과 북이 공존합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가 고전 회화에 현대적 이미지를 입힌 이 작품들은 지난주 남북 정상회 연회가 열리는 동안 평화의 집 로비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문화교류 차원 또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더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또 그것이 우리 평화통일로 가는 길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과 북을 정서적으로 이어주며 화해협력 시대를 준비해왔던 문화예술인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더 큰 교류의 문을 활짝 열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경기 나간다면 충분히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예요. 7구는 몸쪽 삼진 블록카운트로 잡고 있는 헥터 바깥쪽 빠른 볼 손아섭 사구 변화구의 스윙 삼진 보고 있는 김선빈 3구째를 끌어당겼습니다. 외야로 파우스 나타 2루 주자 3루 맞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 뒤에 이제 찬스가 있는 거고 이번엔 2루간을 건너뜁니다. 원스트라이크에서 2구째를 중전 안타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버너딩이나. 그렇네요. 높은 볼 투수 옆으로 흘러나갔고 유격수 잡았다 놓습니다. 주자 모두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실책이 나오고 맙니다. 안타가 있습니다. 1구부터 돌립니다. 오른쪽 오엑수 노바운드 캐치. 원바운드 캐치가 됐고 보시죠. 버너디나 지금 3루 베이스를 태그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밟지 않았네요. 그리고 나서 바로 홈으로 송구. 지금 플레이는 정상적이에요. 노바운드 캐치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원바운드였다. 우중간으로 향합니다. 우중간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에드버즈. 그리고 앞선 주자 계속 돌립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타구는 센터 쪽으로 중전 안타.
번째의 득점, 신범계 1타점 적시타. 스코어 4대0. 7구 높게 뜹니다. 투수 직접 콜을 보내나요? 오! 투수 오현택 선수가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면서 결국 오늘 경기 4대0 승리로 자축하는 롯데. 2019 세계 수영대회 홍보대사인 박태환 선수가 광주에서 수영 꿈나무들을 지도했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수영 꿈나무들을 만나 수영 선수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영법 등에 대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해줬습니다. 광주에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한 박태환 선수는 100m와 200m 등 4개 출전 종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5.18을 알리는 과정에서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5월 걸상이 목포와 서울에 추가로 설치됩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38주년 기념일인 오는 18일에 목포역 광장에 2호 걸상이 세워지고 오는 30일에는 서울 종로 기독교 회관에 고 김의기 열사를 기리는 3호 걸상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5월 걸상 추진위원회는 평화의 소녀상처럼 전국 100여 곳에 5월 걸상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민 모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15일까지 카네이션과 장미, 백합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가문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전후로 꽃 소비가 급증하는 틈을 타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화훼 공판장과 도매상, 화원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6월부터 대학생들에게 교통수당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대학생들에게 구직활동에 사용되는 교통비를 한 달에 6만 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졸업학년에 해당하는 광주 지역 대학생으로 고소득 가구는 제외됩니다. 마음 전할 일이 많은 5월. 선물이 고민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참고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 카드 회사가 회원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어버이날 부모님께는 현금을 드리며 외식을 함께 하는 사람이 전체의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어린이날 자녀들에게는 응답자의 62%가 장난감 선물을 해준다고 답했고 손주들에게는 주로 현금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서강주 청년요양병원과 델리하우스 등 10개의 지역 구인업체가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요. 50여 개의 강소기업이 제공한 구인 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력서 작성 요령 등의 취업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요. 가족 런닝맨과 백일장 대회, 어드벤처 판타지 모험을 즐길 수 있는 VR 체험관도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민중미술작가 이상호 씨가 사비 연필로 세밀하게 그려낸 부처님의 일대기, 연필로 그린 부처님 전시가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펼쳐집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 불화를 차용해 그린 팔상도 등 세밀하고 생동감 넘치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